오늘은 야후 재팬의 일본 비즈니스 매체에서 올린 기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에는 한국에서 3만엔 바가지 썼다. 주차원에게 거짓말을 당했다. 제1 3세인 제가 놀라는 한국에서 한국의 실망스러운 사건과 일본과 한국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적혀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한국인은 정이 맞나요? 라고 일본에 체류할 때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나 한국을 동경하는 사람이 꼭 묻는 하나가 한국인은 정이 맞나요? 라는 것이다. 정의 의미를 따지면 한 사물에서 느끼고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 기분이고 두 가지 배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의 격렬한 기상을 정이라고 한다면 정일까요? 한편 두 가지 의미의 배려하라에 대해서는 나는 한국으로 옮겨 살면서 느낀 것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점원이 주차장 직원에게 길을 물어보면 대개 알려주고 같이 찾아주는데 한국에서 그런 친절한 사람은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기 시작했을 무렵 방향 감각도 없었기 때문에 미팅 장소를 찾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원 아저씨에게 미팅 장소 호텔을 물었더니 엉뚱하게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주차장은 그 호텔과 계약을 했던 주차장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놀랐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도 돌아오는 길에 미팅 상대 부장님이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저와 식사하자고 해서 함께 차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프런트에서 주차권을 받아 주차장에 가니 아까 아저씨가 계셨던 겁니다. 나는 회식 자리에 앉아서 주차원 아저씨 얘기를 했는데 부장님은 화가 나서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느냐며 황당해했다. 이전 글은 한국인들의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젠 바가지 이야기입니다. 공항 택시에서 바가지 씌웠어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서구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행객이 인천공항에서 명동 호텔까지 요금을 3만엔이나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출국 게이트를 나오면 확실히 택시 아저씨가 끈질기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한국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정규 택시를 타도 미터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일도 있지만 미터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택시는 거의 틀림없이 바가지라는 인식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인천공항에서 제가 사는 강남 집 앞까지 약 4,000엔, 김포공항이라면 6,000에서 7,000엔 정도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국인조차 속이려는 나라에 어떤 깊은 정이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환율을 찾아보니까 4,000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이 조금 넘네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징용공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크게 유행했고 일본 여행도 큰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자도 늘어나겠지만 그럴 때 한국의 이러한 실정을 알아두는 것은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 가서 실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모처럼의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것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또 일본이 사과하라니 제1 3세인 제가 놀란 징용공 소동의 너무 위험한 전개. 대충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 마지막 글은 제1 3세가 생각하는 차이가 확실히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일본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댓글에는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연말에 명동의 철판구이 집에서 점심을 먹었을 때 주변 손님에게 나온 소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틀림없이 우리 것이 다 구워져서 웨이트리스가 테이블에 놓으려고 했을 때 다른 남자가 집어들고 웨이트리스에게 화를 내며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을 기다리게 한 후 다른 사람들의 절반의 양밖에 안 되는 철판구이가 부침성 없이 나왔습니다. 가게에 들어갈 때 일본어로 지금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정말 안 좋은 기억입니다. 답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이런 실정을 알아두는 것은 조금은 도움이 되고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일부러 바가지를 씌우려고 반일 이웃 나라에 나가는 것은 의미는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재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기왕이면 기분 좋게 여행하고 싶기 때문이라면 대만이나 동남아시아를 가십시오. 저도 한국에서 노인들이 길을 물어서 한국말을 몰라서 일봉이라고 했더니 노려보더라고요. 중국에도 몇 번 간 적이 있지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노려보는 일은 없었어요. 처음에 고함치고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격하게 대하는 게 저 나라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니까 대단하죠.
두 번째 댓글을 보겠습니다. 저도 바가지 썼어요. 안경점에서요. 슬펐어요. 역사상 도덕성 같은 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잘 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서 조금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친척 동생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선물 가게에서 안쪽에도 여러가지 물건이 있다고 안쪽 방으로 끌려가서 파치몬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들었으니 뭔가 사라고 다그치길래 친구들도 몇 명 1,000엔 정도의 지갑을 사서 돌아왔어. 고등학생들은 용돈도 적고 그런데 당연히 그 역겨운 추억밖에 없는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이듬해부터 친척 학교는 여행지가 한국을 제외하고 선택제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부유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그 나라의 설문조사가 증용공 문제로 20대에서 지지율이 절반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것뿐 저 나라의 헌법과 교육에서 바꾸지 않으면 전혀 기대할 수 없겠죠. 그 나라의 건국 목적 자체가 항일이라고 명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답글에는 비추가 많이 달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바가지 씌우는 쪽이 나쁘지만 강도나 공갈은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가면 되고 그때의 어떤 상황에서 속아서 샀다면 그건 그걸로 여행의 추억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외국이기 때문에 택시는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타지 않겠다고 서로 싸울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셨나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